출발 성공 투자로 돌아온 박앵커의 출근 전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한 기업 이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본 적 없는 제품 가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도 제품 가격 상승이라면 주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박앵커는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기업 이야기인데요. 어디일까요? 차근차근 살펴보죠. 에폭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에폭시가 뭔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또 모르셨던 분들이라도 일상을 둘러보면 에폭시가 많은 걸 느끼실 겁니다. 열 경화성 플라스틱입니다. 내후성, 기후에도 강하고 내수성, 물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빨리 굳고 접착력이 좋아서 세라믹이나 유리나 목재나 귀금속이나 도자기나 모든 것을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접착력이 굉장히 좋죠. 이 에폭시가 접착력이 좋아서 정말 많은 곳에 쓰이고 있었는데요.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보시죠. 선박용 도료. 우리가 바다에 나가면 배가 바닷물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선박을 코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박용 도료, 토목 건축용 도료. 우리 아파트나 빌딩 주차장 가면 바닥 반짝반짝하잖아요. 에폭시입니다.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가전, 반도체 쪽에 칩이나 기판을 붙이는데도 접착으로 사용이 됩니다. 반도체 패키징이 꼭 필요한 거죠. 페인트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철근 코팅 재료, 또 풍력 날개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요. 선박, 조선, 에폭시, 건설,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 이렇게 되는 거죠. 에폭시가 사용되는 게 정말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에폭시 중에 이 하나만 좀 떼서 볼까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페인트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페인트 내부만 살짝 들어가 봐도 에폭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페인트 전방 산업이요. 건설, 선박, 자동차, 기계 등이 꼽힙니다. 경기에 민감한데 이들이 대다수 지금 나아지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이 나아지는 산업에 쓰이는 페인트, 그런 페인트 내부를 들어가 보면 수지나 안료, 용제, 첨가제가 사용되는데 그중에 페인트 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수지. 그런데 수지의 대표가 바로 에폭시입니다. 한마디로 페인트 산업이 성장할수록 에폭시 사용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각 산업에서 에폭시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되겠죠. 이 에폭시는 지금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속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시죠. 수요 부분입니다. 글로벌 대규모 인프라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SOC,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건설 살리겠다 이런 분위기 형성되고 있죠. 토목 건축용 도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폭시 수요가 증가하겠죠. 조선, 글로벌 조선 시장 요즘 선박 발주 늘어난다라고 계속하죠. 에폭시 수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만 봐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묶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 들여다봤죠. 경쟁사들이 주춤합니다. 중국에서는 공장 10월에 화재가 났었고 또 중국의 에폭시 플레이어들이 정기 보수 기간이라고 해요. 5월 초까지. 그리고 미국 경쟁사 한파로 가동 중단됐고 중동 경쟁사는 원료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오잉? 공급은 타이트한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에폭시 가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에폭시 가격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급등을 했고요. 조금 올라가고 말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에폭시 가격 역사상 최대치,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격 라인에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쯤 돼서 그런 생각을 하죠. 에폭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에폭시 수요가 늘어난다고? 그럼 어떤 기업이 관련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국도화학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도화학이 에폭시 세계 1위입니다.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적자가 없었고요. 생산 능력이 연간 79만 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에폭시 수지 국내 점유율 66%, 60여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었고요. 매출의
90% 비중이 에폭시입니다. 이 국토화학을 둘러싼 전방 산업이 개선되고 있고 경기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국토화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국토화학에서 이 풍력에 대한 기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풍력 시장이 연평균 13%씩 2040년까지 성장한다고 하죠. 요즘 풍력 설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풍력 날개 부분에도 에폭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토화학이 독일, 덴마크, 미국 풍력 설비사에 에폭시를 보내고 있죠. 이 에폭시 풍력에 납품하는 거는요, 일반 에폭시보다 마진이 2배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 수익은 더 개선될 것이다. 한 번도 창립 이래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수익성 개선 요소가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국토화학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에게 좀 전해보자면 에폭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왜 몰랐지? 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에폭시 전방 산업이 동반 호황기에 진입하면서 나아지고 있고 원재료가 상승하면서 부담일 수 있으나 그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에폭시 가격이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P와 Q가 동반 상승해서 레버리지 효과도 갖고 있고요. 풀캐파 가동 중입니다. 지금 대략의 지금 수준의 에폭시 가격을 계산을 넣어서 한번 따져보면 올해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말은 즉슨 작년 한 해 동안 냈던 거를 분기에 벌어들이는 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가정한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국토화학 같은 경우 올해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한 4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장에도 5.8% 상승, 78,000원권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죠. 하지만 이 정도 실적을 감안한다면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포시 가져봅니다. 뭐 어찌 될지 모르겠죠. 다만 에폭시 가격 수준이 이 정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요. 국토화학 어떻게 흘러갈지 흐름 한번 지켜보면서 오늘장 그리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국토화학이 왜 올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초점 맞춰봤습니다. 박앵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